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좀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제 13,000선 간신히 회복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3.9%나 지수가 그야말로 급락을 하면서 12,000대 중반까지 크게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민감주도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2.3% 밀리면서 33,000선 초반까지, 그리고 S&P 500 지수는 2.8%로 역시 비슷하게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 봉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표는 잘 나왔는데 거의 반응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실적부터 보시면 장중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시간 전에도, 개장 전에도 발표를 했었었는데 잘 나와도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경향을 좀 띄었었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는 택배업체인 UPS가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중에 3% 이상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고요. 장중에는 어제 코카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펩시콜라가 그 다음에 바로 실적을 붙여서 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결국에는 장중에 계속 등락을 하다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눌리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이 부진하면서 10%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3M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잘 나왔지만 역시 이 매크로적인 압박감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날 장중에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의 봉쇄,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계속 크게 봉쇄를 하고 있는 중국이 되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쪽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약간은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실물 경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컸었습니다. 봉쇄 조치가 오히려 지속될 경우 이런 일시적인 경제 지원보다는 봉쇄를 얼른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의 이런 악재는 오늘도 미국 증시를 눌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2022년 올해 3월 내구재 수준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집값은 전달보다 크게 오르면서 역시 미국의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전 섹터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선방한 게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어제 크게도 밀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로 올라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것이 경기 소비재와 IT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무려 5% 가깝게, 그리고 IT는 3% 후반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경계심이 IT 쪽에서 묻어난 것이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가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이 영향에 따라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른 게 없죠. 거의 일부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반짝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성장주, 민감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선은 대형 IT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구글과 아마존까지 모두 다 3%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경계감이 좀 깊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부합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날 시장에서 또 성장주를 좀 크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12% 이상 밀리게 되면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테슬라 CEO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은 약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오히려 이 중국과 EU 쪽에서 소통의 이런 채널 쪽에서는 마찰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안 좋게 봤고요. 또 트위터를 사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의 지분을 지금 담보로 걸어놓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 계속해서 테슬라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아마존 보시면 4.5%로 이 빵 종목 중에서도 크게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장 전에 발표됐던 택배업체 UPS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UPS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전자상거래 분야가 저조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같은 연관성이 깊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하고 연결성이 높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4.3%. 크게 밀리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됐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5.6%로 비메모리 대장주인데요. 이제 크게 밀렸습니다. 연관성이 높은 AMD까지 동반해서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픽카드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엔비디아와 AMD를 끌어내리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와보시면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WBO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 올해 이익이 좀 많이 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3.4%, 그리고 넷플릭스 최근에 실적 안 좋았죠? 5%, 다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전반적으로 이 스트리밍 업체 자체가 약세를 띄었다라는 부분, 오늘 국내 증시의 OTT 종목들과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 체크해 보겠는데요. 금융주와 관련해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에 3%까지 거의 육박을 하게 되면서 은행주들이 밀리더라도 좀 덜 밀렸었는데 그게 지금 단기간 내에 3% 가까운 데에서 2.7%까지 크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은행주한테는 악재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까지 2%를 전후한 깊은 하락세를 이날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 산업재 쪽에서 많이 나와줬었는데요.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3M,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UPS가 되겠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전망치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10% 가깝게 하락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도 압박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요. 3M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글로벌 시황이 안 좋다라는 관점에서 전망이 부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PS는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이런 일부 기업들이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 A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560억 7천만 달러,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4.62달러,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약간 예상치에 부합했다 정도의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구글 쪽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회사의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글 하면 또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의 사업 성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장중에 하락했던 것, 그리고 시간 외에 하락했던 거를 합쳐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동영상 이런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러한 힘이 떨어졌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얼만큼 유튜브를 쓰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45%의 비율에서 35%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 틱톡이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구글은 이 러시아 쪽에 대한 사업을 접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까지 오늘 동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출 494억 달러, 주당 순이익 2.22달러. 모두 다 약간의 상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게 시간에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3%대의 하락률을 좀 보여준 건데요.
99점 만점에 77점이라는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기 투자의 매력을 측정하는 IDB 마켓스미스의 자료가 그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통상 미국 증시에서 대형 IT 성장주라고 함은 99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가 살짝은 걱정되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2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럽 증시가 이 유럽 증시 내에 있는 실적들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실적 재료가 좀 소멸을 하게 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존의 악재들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나마 영국이 강보합권에서 선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중국의 이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일부 완화됐다라는 측면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금 101달러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민은행 쪽에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구리 가격은 0.9% 올랐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방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방문을 했다가 트위터를 했는데 러시아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었고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다라고 심각하게 좀 경고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비처금속 시장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값 보시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0.1% 좀 바닥이었던 그런 인식도 겹치게 되면서 소폭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 3%대 가까운 데서 지금 2.75%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이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와 대형 IT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38%, S&P 500은 2.8%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2020년 9월 이후 최대인 3.95%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 고점 대비 약 23% 이상의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진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대1의 비율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었던 가운데 특히 IT와 이미 소비재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면 국제 원유 가격이 반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그나마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한편 트위터 인수를 위해 일론 머스크 CEO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2% 이상 급락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조업체 3M이 실적 전망을 하향 제시하며 3% 하락한 데다 또 다른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예상을 하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10%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폐장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한 분기 매출과 EPS를 발표하면서 현재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로 양사 모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을 하회한 경제 지표들도 오늘 시장 하락에 일조를 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석 달 연속 감소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8.6%가 감소한 76만 3천 채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77만 채에 미치지 못했고 작년 같은 달에 87만 3천 채보다 12.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중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3만 6,700달러로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고 평균 판매 가격은 52만 3,900달러를 기록했으며 3월 말 기준 신규 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40만 7천 채로 현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약 6.4개월치로 전달의 6.3개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7.3을 기록해 3월에 107.6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예상치였던 108.5를 하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됐고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악영향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4월 소비자 신뢰도가 전달에 비해서 악화됐다면서 향후 소비자 신뢰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올해 소비를 추가로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인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에 대해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비용이 어디서 올라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던 미국이 올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변수가 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2,2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2020년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1단계 무역 합의에 체결을 한 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관세를 풀어줬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달 전기 모터와 섬유 등 352개 중국산 제품을 관세부가 예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랐던 종목을 오늘 특징적으로 갖고 와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상을 놓던 분기 실적으로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페인트 업체 셔윈 윌리엄스의 주가가 오늘 9.4%가 상승해 271달러 3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주당 순이익은 1달러 61센트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달러 54센트를 상회했으며 매출 역시 50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49억 1천만 달러로 웃돌았는데요. 회사 측은 신규 주택과 리모델링 관련 수요 증가와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력해 캔 수요가 증가한 점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페인팅과 코팅제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에 1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야 2위인 PPG 인더스트리를 약 4억 7,500만 달러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미국 건축용 페인트 시장 규모는 약 8억 3,199만 갤런이며 이 중 비주거용 시장은 21%로 작은 편이며 주거용 시장의 비중이 큰 편이며 페인트 외에도 선박, 교량, 건물, 자동차, 건설 장비 등 부식을 방지하는 코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3월 잠정주택 매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5% 감소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개장 전 오토매틱 데이터, 파이서브, CME 그룹,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스턴 사이언티픽, 할리 데이비슨,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티모빌 US, 스포티파이, 그리고 폐장 후에는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바이오 업체 엠젠을 시작으로 메타 플랫폼, 포드 모터스, 라스베가스 센스, 퀄컴, 핀트레스트, 허스 글로벌, 그리고 장난감 업체 마텔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